Моя седьмая симфония навеяна грозными событиями 1941 года. Нашей борьбе с фашизмом, нашей грядущей победе над врагом, моему родному городу Ленинграду я посвящаю это сочинение. 레닌그라드는 갈수록 고립되어서 상황이 나빠져만 갔습니다. 레닌그라드 시를 애워싼 나치 독일군은 도시를 완전히 봉쇄해서 수백만 시민을 굶주림에 몰아넣어서 항복을 받아내려고 했죠. 결국 1941년 9월 역사상 가장 긴 포위전으로 기록된 약 900일간의 레닌그라드 봉쇄가 시작됩니다. 쇼스타코비치의 가족 역시 고립되죠. 굶주림에 지친 레닌그라드 시민은 공장 윤활유를 먹기도 하고 다락방을 뒤져서 고양이를 잡아먹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끔 시장에서 고기가 팔렸는데 알고 보니 죽은 사람의 살이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만큼 굶주림이 극에 이르렀습니다. 그림 형제의 최악의 동화에 나올 법한 것이었다. 아기가 알루미늄 욕조에 담겨 불 위에 물도 없이 올려져 있었다. 굶주림과 추위에 실성한 할머니가 손녀를 요리하며 중얼거렸다. 포동포동한 아이로구나. 포동포동한 아이야. 정말 참혹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겨울인 1월과 2월에만 약 20만 명이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대략적인 수치일 뿐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도시의 모든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무도 죽음을 더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거리에서 시체가 흔치 않게 발견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도시는 말 그대로 시체가 홍수를 이루는 죽은 자들의 도시였던 것이죠. 한편 쇼스타코비치가 새 교향곡을 작곡하고 있다는 소식이 스탈린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곧 사기 진작을 위해 그가 라디오 방송을 할 거라는 소문이 돈 거죠. 그런데 그 라디오 방송이 있던 날 쇼스타코비치는 한바탕면 약속을 지키지 못할 뻔했는데요. 거리를 걸어갈 때 독일군의 공습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방공으로 몸을 피한 쇼스타코비치는 경보 해제 신호가 울릴 때까지 숨어 있다가 방송국에 제 시간에 도착했죠. 레닌그라드를 위협하는 전쟁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일악장을 빠르게 마쳤습니다. 내가 왜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할까요? 그것은 지금 라디오를 듣고 있는 레닌그라드 인민들이 우리의 도시에서 삶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정부와 언론 매체들은 쇼스타코비치의 새 교향곡을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하게 만드는 음악적 계기로 삼고자 했습니다. 소련 시민의 삶과 독일 침공의 공포, 다가올 영광의 승리를 묘사한 이 곡으로 서구인들에게 우리는 야만인이 아님을 보란듯이 말하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쇼스타코비치의 레닌그라드 교향곡 세계 초연이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1942년 3월 5일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초연을 계기로 세계에 이 교향곡을 알리겠다 결심을 하죠. 유럽 대륙이 나치의 군합발에 속절없이 무너지자 소련과 미국은 레닌그라드 교향곡을 온 세계에 알리려고 극비 첩보 작전을 펼칩니다. 이것이 전쟁의 판세를 바꾸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종이가 아닌 마이크로필름으로 악보를 만듭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무사히 들키지 않고 전달할 수 있었겠죠. 미국과 소련의 대리인은 서로 만나서 아마 이런 문제들을 논의했을 것이다. 나치의 위협에 맞서 동맹을 맺은 두 나라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은 논의를 마치고 나서 소련 측이 미국인에게
나무 상자 하나를 건넸고 미국인이 상자를 들고 건물을 나갔다는 것이다. 상자 안에는 마이크로필름이 들어있었다. 필름을 다 펼치면 길이가 30m나 되었고 거기에 글은 거의 적혀 있지 않았다. 그저 선들과 점들과 옛 수도원에서 사용하던 상징들이 복잡하게 배열되어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대리인이란 첩보원을 말합니다. 이제 그 레닌그라드 교향곡이 담긴 마이크로필름은 소련에서 비행기로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까지 날아가서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사막들을 달려서 카이로로 갔고 거기서 다시 비행기에 실려 브라질로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미국의 뉴욕에 도착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 미국에 도착한 레닌그라드 교향곡은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켰을까요? 포위된 레닌그라드 이야기와 여러 대륙을 넘어온 마이크로필름 이야기가 미국인들을 쇼스타코비치 열병으로 몰기 시작합니다. 당시 타임지 표지에 레닌그라드의 불타는 폐허를 배경으로 소방관 제복을 차려입은 쇼스타코비치의 초상이 걸려있을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죠. 역사상 그토록 많은 기대를 받은 음악 작품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신드롬이었죠. 그렇다면 소련 정부가 기대한 작품 덕분에 실질적으로 승리의 시발점이 되었을까요? 아쉽게도 교향곡은 스탈린이 그토록 바랬던 제2의 전선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전차, 무기, 의료품, 식량 형식으로 소련에 보내는 원조는 가파르게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미국은 불군대 전체에 해당하는 약 600만 명의 군인들에게 매일 450g을 지급할 수 있는 식량을 원조했죠. 사실상 소련의 전력에 크나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레닌그라드 교향곡이 보탬이 될 곳이 남아있죠. 아직 연주되지 않은 그곳, 바로 레닌그라드입니다. 그러나 여건이 쉽지 않았어요. 교향곡을 연주할 체력을 유지한 연주자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굶주려서 비적 야윈 음악가들이 쇼스타코비치의 레닌그라드 교향곡 초연을 위해서 모이게 됩니다. 그들의 첫 리허설은 어땠을까요? 참담했습니다. 이 관악기 주자들은 좀처럼 숨을 불어넣지 못했죠. 피아노 연주자는 손가락이 곱지 않도록 벽돌을 데워서 건반 한쪽에 놓고 연주해야 했습니다. 보통 첫 리허설은 몇 시간씩 진행하지만 그들은 체력이 달려서 15분을 하고 끝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연주를 준비한 오케스트라는 마침내 1942년 8월 9일에 열리게 됩니다. 필하모니아 홀에 환하게 불이 들어오고 청중이 물밀듯이 몰려들죠. 도시의 예술계 사람들과 고위 당원들 그리고 곡을 듣기 위해서 먹을 것을 포기하고 버틴 수백 명의 사람들도 연주회장을 찾았습니다. 군복 차림으로 전선에서 곧장 온 군인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레닌그라드 초연 입장권을 사는 군인 사진이 있는데요. 이 사진을 공연 포스터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도시에서 연주되었던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7번이 마침내 레닌그라드에서도 울려 퍼졌다. 이날의 연주는 공연장 안에서만 들린 것이 아니었다. 확성기를 통해 도시거리에 운하 너머로 모래주머니를 쌓아놓은 궁전 멀리까지 전해졌다. 붉은 군대는 음악이 무인지대를 넘어 독일 병사들이 참호와 포진지에 웅크려 앉은 적진에까지 들리도록 스피커를 설치해 놓았다. 전쟁과 굶주림으로 최악의 상태였던 레닌그라드 시민들에게 레닌그라드 교향곡은 승리의 갈망이자 귀중한 빵 한 조각 같은 희열을 느꼈을 것입니다. 당시 레닌그라드 전선의 적진에서 이 음악을 들었던 한 독일 군인의 이야기가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전해졌는데요.
우리에게 느리지만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결코 레닌그라드를 차지하지 못하리라는 생각이 서서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뭔가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굶주림보다, 공포와 죽음보다 더 강력한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 남으려는 의지였어요. 1944년 약 900일간의 레닌그라드 봉쇄는 풀리게 됩니다. 만약 레닌그라드 시민이 버티지 못하고 항복을 했다면 레닌그라드에 발이 묶여있던 독일군 수십만 명이 곧바로 모스크바 전선에 투입되어서 모스크바를 쉽게 점령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더라면 제2차 세계대전은 독일의 승리와 연합국의 패배로 끝났을 것입니다. 연합국의 승리는 소련의 군대와 시민들의 철저한 희생 끝에 레닌그라드 900일 봉쇄를 버텨낸 결과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제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였던 1945년, 붉은 군대는 마침내 총공세를 펼쳐서 베를린을 점령하고야 맙니다. 그리고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는 지하 벙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쇼스타코비치는 총 15개의 교향곡의 작곡을 끝으로 심근경색으로 병상에 있다가 1975년 8월 9일에 심장 발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교향곡 7번이 포위된 레닌그라드에서 초연되었던 바로 그날이었죠. 내 교향곡은 대부분이 묘비다. 죽기 직전에 남긴 말인데요. 그러나 수많은 청자에게 쇼스타코비치의 음악은 단순히 죽음의 기록이 아닌 그의 삶의 연대기이자 그의 조국의 삶을 기록한 연대기였습니다. 그는 음악의 시대를 담아낸 진정한 작곡가였죠.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고 먹지 못하면 죽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같은 극한 상황에서 사람이 살아남는 데에는 음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과 살아남아야 한다는 투지입니다. 쇼스타코비치의 음악은, 특히 레닌그라드 교향곡은 극한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그 희망과 투지를 북돋아 주었고, 그래서 숱하게 많은 이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쇼스타코비치가 가장 비극적인 상황에서의 희망을 노래했듯이 인간의 의지는 위대합니다. 그 의지를 북돋는 예술도 마찬가지로 위대합니다. 진정한 음악의 힘을 알고 싶다면 오늘의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